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공학통계2를 학습하게 될 김용수라고 합니다. 이번 2학기에는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사실 제 수업을 들어본 많은 학생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 시험 기준,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수업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 2번이 있고요. 그 이외의 숙제나 텀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제가 그 시험 전주에, 퀴즈 보기 전주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찍어 드릴 거고요. 그 문제와 유사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풀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퀴즈는 주로 LMS를 통해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이제 LMS에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하나 확실한 것은 수업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한다. 예를 들면 화요일 반이면 화요일 10시에서 10시 20분이라든가 금요일 반이면 3시에서 3시 20분이라든가 3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시간을 딱 드리면 그 시간에 접속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주에 배웠던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 시험과 중간 시험은 말 그대로 지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지필고사를 볼 때는 우선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우선 코로나가 1일 확진자 100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오프라인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10월 4일까지는 우선 전면 비대면으로, 즉 이렇게 LMS로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10월 4일 이후에는 한번 상황을 보고서 우리들이 오프라인 전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다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는 학생은 이번 학기 수업은 드랍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공학통계 1을 모두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통계 1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은 확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 또는 우리 산업공학의 전공 과목에서 배울 때는 통계 2에 나오는 내용들, 즉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추정, 검정,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학습할 내용은 9장 추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추정,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 나올 검정, 그 다음 11장에 나올 회귀 분석, 시간이 허락한다면 분산 분석까지 요 4가지 단원을 다룰 예정이에요. 여기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되겠죠.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모 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거나 말 그대로 추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검정이라는 것은요, 제가 어떠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즉 가설이란 건 어떤 주장이겠죠. 그 주장이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설 검정이란 건 가설이 영어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거든요. 검정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테스트 사실 시험이란 의미잖아요. 제가 제시한 가설이 테스트에서 맞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책들이나 어떤 교재 가설 검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린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가설 검정, 테스트는 검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추정과 검정까지가 제가 보기엔 중간시험 정도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1장, 12장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이 아마 기말고사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말 그대로 타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x, y가 있을 때 여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긋자 하는 겁니다. 직선 이렇게 긋고 요 직선이 y가 뭐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이다. 2와 1을 찾아내는 것을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원이 분산분석입니다. 말은 분산분석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뭐에 대한 검정이냐? 평균에 대한 검정이에요. 선생님, 요 앞에 검정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추정 검정, 우리 9장과 10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모집단이 1개 또는 2개인 경우의 추정과 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배울 내용은 평균에 대한 검정인데 여기 뭐 하나가 들어가요. 뭐겠습니까? 모집단 3개 이상인 경우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 바로 분산분석이다. 말은 분산분석이지만 실제로는 분산에 대한 검정이 아니라 평균에 대한 검정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추정, 검정, 회귀분석, 분산분석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 나갈 수도 있고요. 분산분석의 일부 단원까지만 진도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매 학기 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좀 호흡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번 학기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의견 또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대충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는 이해하셨죠? 네. 추정을 하거나, 검정하거나, 회귀분석하고, 분산분석하고, 요 4가지 단원을 학습한다. 그렇다면, 공학통계 1과의 한번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학통계 1에서는 주로 무엇을 다뤘을까요? 주로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확률 변수, 통계, 이러한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분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여러분들 확률 변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확률 변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확률 변수. 영어로 보면 랜덤 베어리어블 아니겠습니까? 그쵸? 랜덤 베어리어블. 랜덤 베어리어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확률 변수라기보단 임의의 변수 뭐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랜덤 베어리어블을 임의 변수가 아니라 확률 변수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임의성이라는 것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샘플링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우리 모집단이라는 건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집단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거기서 일부를 뽑아내요. 그걸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샘플링을 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임의성이 발생한다. 임의성이. 즉 임의성이라는 건 내가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률 변수, 확률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확률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그 임의성이 추출되는데 무엇을 갖고 추출되느냐? 확률 분포에 따라서 추출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의성이 있는데 랜덤 베어리블, 임의성이 추출될 때 무엇에 따라 추출된다? 확률 분포에 따라 추출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랜덤 베어리블이고,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은 항상 뭘까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우린 그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1개, 2개, 3개 셀 수가 없이 시간, 평균 키, 무슨 비율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계수할 수 없으면 우린 그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즉 확률 변수가 갖는 값에 따라 이산이냐 연속이냐 구분이 되죠.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 앞뒤 여부, 앞뒤 나온다. 앞면 나오는 거. 이거 확률 변수일까요? 앞뒤 쓰는 거? 확률 변수 아니에요. 동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횟수, 이러면 확률 변수 될 수 있을까요? 있죠. 앞이 한 번 나오면 1, 아니면 0인 거니까요. 근데 HT 이렇게 쓰면 그것은 확률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숫자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셀 수 있으면 이산, 셀 수 없으면 연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학통계 1에서 학습할 때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 있었죠? 쭉 이번에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이항 분포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 그 전에 베르누이 분포란 게 있죠. 베르누이 분포는 딱 한 번 던져서 뭐 아니면 도가 무슨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예요.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주사위 던졌어요. 1이 나온다? 6분의 1이죠. 성공 확률. 그 이외 실패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라고 했고요. 이산 분포 중에 베르누이 분포고, n번 중에 r번의 성공 여부다? 그럼 무슨 분포였어요? 이항 분포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었나요? 이항 분포 다음에 포화성 분포 기억나시죠? 포화성 분포는 몇 개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중에 몇 개가 아니라 어떤 면적 또는 여러분들 1시간이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께서 KFC나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도착하는 손님 수는 셀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단위 시간 또는 단위 면적당 발생 건수 같은 걸 모델링 하는 것이 포화성 분포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다 학습하셨을 거예요. 몇 번 실패하고 성공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자, 요 이항 분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통계적 품질 관리나 나중에 신뢰성을 배우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것의 분포입니다. 셀 수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정수나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값을 가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 있었죠. 정규 분포.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인 정규 분포가 가장 기본적 분포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말고요. 여러분 T 분포란 것도 학습했을 거예요. 그 정규 분포랑 생긴 게 거의 비슷하던데.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거 그냥 배우셨겠지만 어디에 쓰는지 저랑 한번 볼 겁니다. 자, 미리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정규 분포가 우리 통계 1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다뤄보면서 좋을 것 같죠? 자, 정규 분포 또는 T 분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주로 평균을 추정하거나 또는 검정할 때 쓰게 됩니다. 평균에 대한 추정과 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카이 스퀘어 분포,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자, 카이 스퀘어 분포는 분산에 대한 추정과 검정인데 우리 모자 씁시다. 모집단이니까요. 모분산의 추정과 검정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집단,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에요. 자, 그 다음이 F 분포도가 있습니다. 자, F 분포도 모집단, 모분산의 추정과 검정에 대해 하는데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요. 여기 보면 평균, 분산, 이차 하나 있습니다. 비율. 비율은 말이죠. 무엇과 관련되느냐? 정규 분포에서 모 비율에 대한 추정과 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개인 경우에는 모집단 한 개 또는 두 개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공학통계 1에서 배웠던 것이 통계 2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저와 함께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 1과 통계 2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 1 배웠던 확률만 갖고는 실제 산업공학이나 현업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확률 분포 막 나와. 그래서 뭐 so what이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공정의 평균을 찾거나 불량률을 찾거나 뭐 A 공정과 B 공정 간의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찾거나 또는 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통계 1만 갖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통계 2를 배우셔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1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비율이 전부 다 연속 확률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 3,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배울 내용이지만 통계 1과 통계 2와의 연계성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강의 평가를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교수는 수업 계획서대로 진행했느냐.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한번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랑 함께 보고 어떤 목표와 학습 목표와 수행 준거를 갖고 여러분들을 제가 평가할 것인지를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조금 오리엔테이션처럼 진행을 하고자 해요. 자, 요것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수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펜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과목 해설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의 내용만 볼게요. 여기 표본 집단의 분석 결과를 이용한 모집단 특성에 대한 추론 및 방법, 두 모집단 간의 비교,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주요 개념, 분선 분석의 주요 개념,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교과목 해설 저 위에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일까봐 좀 크게 볼게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띄어쓰기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말이지, 참 희한하게, 요걸 읽어봤습니다. 띄어쓰기 안 된 상태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세부 핵심 역량 또는 전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이 수업을 통해 통계적 지식의 응용 또는 분석 실험을 할 때 어떤 역량,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응용을 40% 정도, 분석 실험 40%, 문제 해결 20% 정도 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바로 그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창의 유감 역량에는 문제 해결이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 보겠습니다. 현장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습 목표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평가할 건 이런 거예요. 생산 현장의 문제를 대상으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대상 기법은 추정, 가설 검정, 분산 분석. 즉 어떤 제가 생산 현장 문제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학습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시험 문제는 주로, 또는 퀴즈도 그럴 수 있는데요. 주로 퀴즈보단 시험이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교과서 문제랑 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그와 관련된 설명은 드릴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식 응용인데요. 확률 및 학습 목표는 확률 및 통계학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정, 검정, 선형 회귀 분석 및 분산 분석을 응용한다. 자,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 수행 준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 자, 먼저 추정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고전적 추정법 및 최대우도 추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이 최대우도 추정법이란 게 아직 안 배웠지만 그게 무엇인지 쓸 수 있어야겠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수행 준거에 있는 걸 토대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제가 막 내는 사람 아니에요. 꼭 항상 계획과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인데, 이 수행 준거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할 겁니다. 자, 수행 준거는 나올 시험 문제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2번, 통계적 가설 검정의 절차를 이해하고 단일 모집단 및 두모집단의 추정 검정의 차이 비교하라. 그러니까 가설 검정 절차를 알고 모집단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에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회귀 분석 모형의 기본 개념 이해하고요. 최소제곱법,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나 보네요. 최소제곱법에 따른 적합 모형을 선정하고 회귀 모형 선택하고 회귀 직선의 선형성 검정도 수행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직선을 딱 그리면 이게 진짜 과연 직선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산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모집단 이상의 평균 검정이다 그랬죠. 1원 배치 분산 분석, 등분산, 대비에 의한 분산, 다중 비교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 분산 분석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푸는 수준과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다. 자, 분석 실험입니다. 세 번째 40%고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추정, 검정, 회귀 분석, 분산 분석을 말 그대로 그냥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이론적 내용이라면 분석 실험은 계산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집단의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의 점 추정 및 구간 추정할 수 있다.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추정, 모비율 차이 추정, 모분산 차이 비의 추정을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합니다. 통계값 p-배율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설 검정을 위한 표본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2교시 때 배우겠습니다만 샘플링의 개념이 나와요. 그 샘플링 할 때 중요한 것이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그 샘플 사이즈를 우리 결정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 회귀 분석 실시해서 회귀수 추론 모형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고요.
끝으로 실험 요인, 이거 분산 분석에 나온 내용인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SST, SSR, SSE 뭔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을 구해서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평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 수업은 이론 중심이긴 한데 사실 이 수업이 이번 학기부터는 PBL 수업, Problem Based Learning 수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실에서 코로나만 좀 없었으면 실제 문제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려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엔 진도 좀 적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조금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야 돼, 이론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 구성 비율은 중간, 기말, 출석, 과제물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강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통계 확률 및 통계학의 기본 개념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통계 1과 통계 2의 연계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바꾸어서 추정을 일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에 추정을 학습을 하고요. 자, 4주차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추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추정에 자세한 내용들 담고 있고 그 이외에 가설 검정을 약 한 3주 정도 해서 7주 후에 8주차에 중간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즉 우리의 중간 시험의 범위는 추정과 가설 검정까지 갈 예정이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계획이라 가급적 여기서 준수해서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11장부터는 단순 선형 회귀와 상관인데 그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모형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형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려워해서 제가 이 부분은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적응력을 향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연산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12장은 실험 계획과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의 기본 개념, 실험 계획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란, 일원 배치란 표현이 나오는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기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일정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아마 모두 보셨을 겁니다. 공학통계 1에서 사용했던 이공학도를 위한 확률 및 통계학이란 책을 그대로 제가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교재는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PPT는 제가 수업 시간 전에 미리 업로드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정, 검정, 회귀 분석, 분석 해봐야 슬라이드 4개 밖에 되지 않아요. 파일 4개를 사전에 업로드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학생은 우리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가급적 게시판, 왜 그러냐면 여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거의 비슷비슷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것은 여러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 확률 및 통계학에 대한 공학통계 2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평가의 수행 증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는 제가 추정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한번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실제 여러분 교구지에 있는 내용들
저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